안녕하세요. 강희라고 합니다. 교정운동 솔루션 북 리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벌써 7편, 94페이지 7편이 끝나고 95페이지부터 다시 또 8편을 시작을 하면서 읽으면서 같이 공부할 차례인데요. 8편 95페이지는 챕터 4 고관절 복합체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고관절 복합체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고관절 복합체. 이 장의 목표. 고관절 복합체의 기능적 구성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해한다. 우리가 앞전에는 이제 어깨관절 복합체였죠. 고관절 복합체에서 보이는 기능 부전의 핵심적인 부위들을 확인한다. 고관절 복합체의 이상적인 역학 상태를 이해한다. 이상적인 역학 상태를 이해한다라는 건 고관절 복합체 자체가 어떤 상태, 어떤 위치나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최적의 상태인지를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죠. 고관절은 구조적으로 인체에서 가장 단순한 관절 중 하나지만 그 기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허리와 무릎의 기능 부전과 고관절 사이에는 복합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과 트레이닝에서는 종종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선수의 퍼포먼스를 위해 파워를 만드는 작업에서 이상적인 고관절 역학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트레이너들이 그 점을 잊고 있다. 고관절이 힘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여겨지는 대신에 종종 최대 힘 생성과 감속에 대한 인체의 요구를 해치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번 장에선 고관절의 기본적인 해부학, 인체 역학, 운동학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고관절과 골반 그리고 하지와의 관계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허리, 골반, 고관절 복합체의 구조.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허리, 골반, 고관절 복합체라고도 불립니다. 구조. 어깨에 대해 논의할 때 흉곽을 제외할 수 없듯이 고관절에 대해 설명할 때도 요추와 골반을 빼놓고는 고관절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어깨관절 복합체와 유사하게 허리, 골반, 고관절 복합체는 여러 관절들이 모여 하지의 안정성과 운동성을 제공한다. 이 복합적인 구조는 요부, 천추부, 천골, 장골부, 그리고 대퇴골, 관골구로 구성된다. 지금 세 가지 관절 구성원을 얘기를 했죠. 요 천추부 관절과 천추 장골 관절. 골반은 두 개의 관골과 천골이 합쳐져 몸통의 안정적인 바닥을 형성하는 구조물이며 또한 상지와 하지를 중개하는 부위다. 각 관골은 치골, 장골, 좌골, 세 뼈가 모여 구성된다. 세 뼈가 모여서 관골구 와를 형성하고 뒤로는 천골, 앞으로는 치골 결합 사이에서 결합을 만든다. 쐐기 모양의 천골은 5개에서 6개의 분절들이 모여 형성하며 각 분절 사이의 관절들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비록 골반이 달리는 중 한쪽 다리에 가해지는 무게, 체중의 3배에서 10배를 견디기 충분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만큼 고관절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강한 힘에 저항할 수 있는 관절이라는 거. 충분한 능력을 가졌지만 단지 몇 도 회전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척추와 하지 모두의 기능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 고관절이라는 관절이 내 체중 한쪽 다리로 설 때 또는 걷거나 달릴 때 점프를 하거나 착지를 할 때 내 한쪽 다리를 지지할 때 4배나 10배를 견딜 수 있는 관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몇 도만 조금만 더 바뀌어도 엄청난 큰 영향이 펼쳐진다라는 거. 96페이지입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천장관절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천골과 장골의 관절면 모두에 관절 연골이 있으며 또한 관절낭액과 관절낭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인체 역학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움직임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점이 천장관절의 움직임에 대한 논란을 효과적으로 불식시킨다. 천장관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관절이다라고 배웠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시대가 젊은 시대라서 그런지 천장관절이 약 이제 2도 정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천장관절이 지금도 책에서 말씀을 했지만 천장관절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모두 관절면 자체에 뼈와 뼈가 붙어있는 그 곳을 관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관절면 모두의 관절 연골이 다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천장관절 자체가 관절이라는 거, 움직임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관절 고정, 관절증, 그리고 또는 관절낭의 제한으로 인해 천장관절 움직임이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로 인한 영향으로 요추, 천추부, 고관절, 그리고 또는 무릎에서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5번 요추 L5는 천추와 결합하여 요부 천추부 관절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밀접한 관계 때문에 요추의 움직임은 천추의 움직임을 만든다. 이에 따라 당연히 천추의 움직임은 요추의 움직임을 만들어 일명 요부 골반 리듬이 불리는 관계가 형성된다. 요추뼈가 있잖아요. 롬버, 천추가 있고 요추를 가장 어떤 움직임을 가장 크게 뭐 좋은 움직임이든 나쁜 움직임이든 요추의 움직임을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절은 또는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인자를 갖고 있는 아이는 천골이에요. 천골. 근데 천골은 또 장골 옆에 양쪽에 장골 옆에 같이 이렇게 다 끼어서 붙어 있죠. 그래서 어떤 천장관절이라는 어떤 관절의 이름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가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요추가 얹어져 있죠. 요추의 움직임을 가장 담당하고 있는 게 가장 우리가 천추라고 생각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천추의 움직임은 앞쪽 기울임, 뒤쪽 기울임, 뒤에서도 이제 곧 나올 거지만 천골의 어떤 앞쪽, 이제 뒤쪽 이런 기울임의 움직임들을 명명한 것이 또 있어요. 그런데 천골의 움직임은 장골이랑 같이 커플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골, 골반 자체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골반은 또 대퇴골에 붙어 있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 구조물들 사이에 형성된 각을 천추 기저부 각이라 부르며 허리 전만증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한다. 정상적인 천추 기저부 각은 30도 정도라 여겨지지만 이보다 중요한 점은 이 천추부의 운동 조절 능력이다. 장기간 앉아있는 동안 천추 기저부 각이 줄어드는데 이는 종종 요추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앉아계신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사실 너무나 많으시죠? 이 불안정성은 상호작용을 만들어 대퇴관골부에서 보상적 움직임이 나타나게 한다. 자, 천골의 전골과 후골이라는 어떤 단락이에요. 97페이지. 천골이라고 하는 건 쇠크럼, 제가 말씀드렸던 요추 아래에 있는 뼈 4개에서 6개 정도가 어떤 마디들이 있었는데 그게 합쳐져서 천골이라는 뼈를 형성을 하죠. 천골의 전굴, 천골이 이렇게 있으면 앞쪽으로 기우는 걸 전굴이라고 하고요. 뒤쪽으로 약간 기우는 걸 후굴이라고 합니다. 뉴테이션, 카운트 뉴테이션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천골의 뉴테이션, 전굴은 앞쪽 기울임은 천골의 기저부 앞면이 앞으로 그리고 아래로 움직이는 움직임이요. 당연하겠죠? 천골 후굴, 카운트 뉴테이션은 뒤와 위쪽으로 움직이는 형태이다. 천골 전굴은 다리 한쪽으로 서 있는 동안 천장관절을 잠그기 위한 필수적인 현상이다. 천골을 전굴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면 한발 서기가 불안정해지며 이는 전형적인
트렌델런버그 보행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이다. 반면에 장골의 전방회전과 장골입니다. 장골의 전방회전과 고관절 신전이 일어나기 위해서 천장관절의 잠김을 풀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천골 후굴 작용이 필요하다. 천골 후굴이나 천장관절의 잠김을 푸는 능력이 떨어지면 보상적으로 허리 골반부에서의 굴곡이 늘어나게 돼 허리의 불안정성이 연구화된다. 자, 98페이지입니다. 천장인대와 요천인대. 천장관절과 요천관절을 안정화하기 위해 여러 인대들의 복합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대들 중 전종인대와 후종인대, 전후방 천장인대, 골절간인대, 극상인대, 천극인대, 천장결절인대, 그리고 장요인대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인대들이다. 흥미롭게도 이 각각의 인대들은 특별한 근막적 부착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골반 척추 그리고 천장관절뿐만 아니라 상지와 하지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근육 사슬과 연결된다. 이러한 기능적인 부착점들은 책의 뒷부분에서 논의할 것이다. 대퇴관골구 관절. 대퇴관골구 관절은 흔히 고관절로 불리는 관절로 전형적인 볼앤소켓 형태의 관절이다. 우리 어깨 관절에서도 볼앤소켓이라는 어떤 관절의 형태를 얘기를 또 했었죠. 천장관절. 이제 넘어가서 대퇴관골구 관절, 흔히 고관절로 부리는 우리 볼앤소켓 관절, 이 고관절 힙 조인트, 여기도 전형적인 예 관절이 볼앤소켓 관절이라는 거. 이 관절은 대퇴골두와 골반의 관골구로 구성된다. 어깨 관절, 와상 관절과 유사하게 대퇴관골구 관절 모든 해부학적 움직임 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다중 움직임 축을 가진 관절이다. 즉 시상면에서 굴곡과 신전, 전두면에서 내전과 외전, 그리고 횡단면에서 내외전과 외외전이 발생한다. 3면의 움직임을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또한 2개 혹은 3개의 움직임 면에서의 동작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 비스듬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어깨관절과 유사하나 고관절의 경우 가동성을 희생하여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제 어깨관절은 우리가 이제 안정성을 좀 희생이 되는 관절이면서도 가동성이 고관절보다는 훨씬 더 높았죠. 하지만 고관절은 반대로 가동성은 조금 소실되지만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관절이라는 거. 고관절의 안정성은 여러 요소들로부터 확보되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관골구의 깊이와 달 모양의 관골구 순이다. 관골구 순은 관골구 주위를 감싸 관골구와를 깊게 만드는 섬유연골성 구조체이다. 하지만 관골구 순은 완전한 링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횡관골구 인대가 관골구의 아래쪽 표면을 지지한다. 관골구를 깊게 하는 것 외에도 관골구 순은 충격 흡수, 관절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 힘의 분산, 그리고 관골구 내에서 대퇴골두의 수직 및 외측 움직임을 막는 역할을 한다. 대퇴관골구 관절의 관절낭과 인대. 고관절의 관절낭은 관절의 표면들을 둘러싸고 관골구와에서 대퇴골 경부까지 펼쳐져 있으며 고관절을 수동적으로 안정화시킨다. 고관절낭은 고관절 지지를 돕는 여러 강한 인대들과 섞여 있다. 이 인대들은 장골대퇴, 치골대퇴, 그리고 자골대퇴 인대와 대퇴골두 인대이다. 골두에서 이 관골구와 이런 식으로 붙어서 감싸져 있을 수 있게끔 얘를 이렇게 대퇴골두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인대들이 대표적인 3가지 인대들이 있고, 걔네들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인대도 있고, 관골구 자체 중심에서 또 인대가 하나가 또 있고, 수많은 인대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관골구에서 대퇴골두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들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장골 대퇴인대, 장골과 대퇴골을 연결시켜주는 인대입니다. 장골 대퇴 인대는 거꾸로 된 Y자 형태와 비슷하여 Y자 인대라고도 불리는데, 전 하방 장골 극에서 시작해 둘로 나뉘어 대퇴골 전자간선, 대퇴골 전자간선이란 건 대퇴골 대전자와 소전자 사이를 얘기를 합니다. 의 윗면과 아랫면에 부착한다. 관절낭의 전 상방으로 두꺼워지며 인체에서 가장 강한 인대 중 하나이다. 이 인대는 고관절의 신전과 장골의 대퇴골에 대한 후방 회전, 골반의 후방 기용 포스테리어 틸팅을 제한한다. 자, 치골 대퇴 인대. 치골 대퇴 인대는 치골 상지에서 시작해 대퇴골 전자간선 앞쪽면 외측에 붙는다. 이 인대는 전하방으로 두꺼워지며 고관절의 외전과 골반의 외측 기움을 제한한다. 좌골 대퇴 인대. 이 인대는 치골과 관골구의 뒤쪽에서 시작해 대퇴골경을 감싸고 대퇴 전자와에 붙는다. 이 인대는 고관절의 내회전과 신전운동, 장골의 동측 회전을 조절한다. 사진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지금 그 사진들은 이제 인대들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장골 대퇴인대, 치골 대퇴인대, 좌골 대퇴인대, 이런 어떤 대퇴인대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준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대퇴골두인대라는 게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대 세 가지가 이제 관골구에서 대퇴골두를 잡고 있지만 대퇴골두인대도 있습니다. 대퇴골두인대는 관절 안에 내에 위치하는데 관골구 안쪽 면을 주행하여 대퇴골두와에 붙는다. 관골구 내 대퇴골두의 안정화를 도우며 대퇴골두의 혈액 공급과 신경 연결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대퇴골두인대인데요. 대퇴경각과 비틈각. 대퇴골의 근위부는 대퇴골관과 대퇴골두 그리고 대퇴골경으로 구성된다. 대퇴골경과 대퇴골관 사이에는 두 종류의 각이 형성된대요. 첫 번째는 대퇴골경각 이라고도 불리는데, 전두면의 대퇴골경과 대퇴골관 사이의 각도이다. 이 각의 정상적인 각도는 대략 125도이다. 이보다 큰 각을 고관절 외반고, 작은 각을 내반고라 부른다. 고관절 외반고와 내반고는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선천적인 변형들이 훨씬 흔하게 존재하며, 이로 인해 대퇴골, 관골구 관절의 안정성과 운동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고관절 외반고는 Q앵글, 대퇴사두근 각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이 각은 전상 장골 극에서 슬개골 중앙을 잇는 선과 슬개골 중앙에서 경골 결절을 잇는 선 사이를 이루는 각이다. 정상 범위보다 큰 Q앵글은 종종 슬개골 주행 문제와 무릎의 내측의 불안정성 증가와 관계된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넓은 골반과 큰 대퇴골 각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Q앵글이 남성보다 크대요. 이것은 여성에게서 전방 십자인대 열상 발성률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대퇴골 비틈각. 대퇴골간에 대한 대퇴골경의 횡단면상 각도를 일컫는다. 대퇴골경의 이상적인 위치는 15도 정도의 전경 상태, 즉 상대적으로 대퇴골경이 몸의 앞쪽으로 향하거나 전두면을 기준으로 앞을 향한 상태를 말한다. 전경각이 증가하면 비둘기 발이라 불리는 발이 모이는 자세가 된다. 비둘기 발 한번 인터넷에 한번 구글에 한번 쳐보십시오. 안짱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비둘기 안짱다리. 후경은 대퇴골 경부가 15도 정도 작은 각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발이 밖으로 향한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리걸음 혹은 뒤뚱거리며 걷는 보행을 보인다. 대퇴골반 리듬. 이게 사실 지금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지나간 거예요. 이게 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내반고, 외반고에 대한 어떤 얘기를 또 했던 거고, 고관절 지금 각을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내반고와 외반고를 얘기를 했고, 무릎에서도 외반슬, 내반슬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골반에서 얘기를 지금 했지만 후천적으로도 외반고와 내반고가 발생이 되지만 선천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골반이 훨씬 더 크고 태생적으로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각도가 Q 앵글의 각도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대퇴골반 리듬입니다. 대퇴골반 리듬은 어떤 한 관절에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넓은 움직임 범위 내에서 동작을 만들기 위해 대퇴골과 골반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동적인 움직임입니다. 보행주기의 육악기 중 대퇴부가 굴곡할 때 동측 장골은 후방으로 회전하고 반대측 대퇴부는 신전하면서 장골은 전방으로 회전한다. 지지한 발에 발가락을 떼기 전 단계를 보면 대퇴부가 신전하는 중에 동측 장골은 전방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측 대퇴와 장골은 역시 같은 보행 단계에서 이와 유사하게 따라간다. 고관절이 외회전하는 동안 동측 장골은 횡단면 외측으로 움직이는데 마찬가지로 고관절 내회전 시에는 장골이 내측으로 움직인다. 고관절 외전 중에 동측 장골의 상부면은 전두면 내측으로 기울고 마찬가지로 고관절 내전 때는 장골의 상부면이 외측으로 기운다. 대퇴 골반부의 적절한 분리작용과 또는 코어를 형성하는 통구조의 안정성에 손상이 온다면 이러한 정상적인 리듬을 변형시켜 보상적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100페이지 굉장히 중요하네요. 100페이지 다시 한 번씩만 제가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 번씩만 좀 읽어보셨으면 또 좋겠고, 읽으면서 조금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퇴골반 리듬도 그렇고 대퇴경각과 비틈각 다시 한 번 더 읽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 볼게요. 자, 이제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는 사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무용수와 러닝을 하는 그런 여성의 사진이에요. 무용수가 오른쪽 고관절을 굴곡을 할 때 동측 장골은 후방으로 회전하며 반대쪽 고관절은 상대적으로 신전을 한다. 왼쪽에 이제 춤을 추는 여성의 동작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또 오른쪽 사진입니다. 달리기 중 발가락을 떼는 단계를 보면 왼쪽 고관절은 굴곡 상태가 되는 동안 장골은 후방으로 회전하고 오른쪽 고관절은 신전하고 장골은 전방으로 회전한다. 자, 골반의 기능적 조절입니다. 관골구와와 그 안에 대퇴골두의 위치가 바뀌면 골반의 정렬 상태가 바뀌어 이는 직접적으로 고관절에 영향을 미친다. 골반의 전방 회전은 결과적으로 고관절의 굴곡 상태로 후방 회전은 신전 상태로 만든다. 대퇴구 관절, FA 관절, femoral acetabulum 관절, 대퇴관골구 관절의 중심화를 유지하는 핵심은 골반의 중립 위치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골반 정렬 상태를 중립으로 만드는 것은 허리 골반 고관절 복합체에 적용되는 짝힘이 적절한 길이와 장력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전상 장골극 ASIS라고 하죠, 여러분들. anterior 앞쪽, superior 위쪽, 일리악 장골, 스파인 가시 그래서 앞에 약자를 따서 ASIS라고 하죠. ASIS와 치골 결합, 이 같은 수직선에 위치할 때 골반은 중립 정렬 상태에 있게 된다. 요거 한번 사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중립 상태일 때 보이시죠? 이렇게 전상 장골극과 치골 결합의 유면 앞쪽 면이 수직 상태. 저 같은 경우는
전상 장골극보다 치골 결합이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골반의 후방 경사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인의 골반이 전상 장골극과 치골 결합이 수직선상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ASIS 전상 장골극이 PS보다 치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PS보다 앞으로 나와 있을 때 골반은 전방 기움 상태, 안테리어 전방으로 골반이 요렇게 기운 상태에 회전해 있다. 또한 ASIS가 PS 치골 결합보다 뒤에 있을 때 저처럼 골반은 후방 기움 상태를 취하고 있다. 고관절 중심화를 유지하기 위해 골반이 중립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또 하고 있죠. 위에 두 사람을 보면 왼쪽 사람은 이게 사진 보고 가시죠. 위에 두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요. 이렇게 왼쪽 사진은 이 에반 오사르 선생님은 이제 약간 머리 빡빡이 선생님이시고, 옆에 사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반 오사르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이 백인 아저씨의 사진입니다. 위에 두 사람을 보면 왼쪽 사람은 골반을 중립 위치에 놓은 반면 오른쪽 사람은 골반이 살짝 전방으로 기울어져 있다. 사실 살짝 전방으로 기울어진 자세는 종종 운동을 할 때 매우 안전한 상태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살짝 굴곡한 고관절은 고관절 신전근에 미리 부하를 주며 또 이 자세는 많은 특화 스포츠 드릴에서 활용되는 선수 자세라 불리는 자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최고 속도로 달리거나 민첩성 수행을 시도할 때 골반이 살짝 전방으로 기운 자세를 추천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골반 위에 척추가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움직임이 흉요추부나 요천부 이행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퇴골반 관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골반을 바른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은 여러 짝힘들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다음은 시상면에서 골반 위치를 조절하는 짝힘들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다. 이제 짝힘이란 건 서로 다른 힘이 어떤 뼈의 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자, 사진 한번 보고 가시죠. 요렇게 된대요. 요렇게 짝힘들이 존재한대요.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그림은 103페이지였습니다. 넘어갈게요. 104페이지로. 고관절과 골반의 근육들. 많은 근육과 근막적 부착부들은 고관절과 골반의 정적, 동적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 정적, 동적 안정성은 단지 이 부위를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관절과 골반이 움직이는 데도 필요하다. 일상 활동 중 심지어 일상적인 걸음에서도 고관절과 골반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힘이 작용한다. 예를 들어 보행의 입각기와 같은 한 다리로 서는 경우 체중의 2배하고도 절반 정도의 무게가 고관절에 실리며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3배까지도 부하가 가해진다. 달리는 중에는 체중의 4배하고도 절반의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로 교차하며 몸통과 하지를 지지하는 근육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고관절과 골반의 근육들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근육사슬로 기능한다. 블리밍과 마이어스는 흉과 골반 그리고 팔다리 근육 사이의 근막 상호 연결체를 묘사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슬들은 교차하는 근육과 근막들의 연결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뒤 인접한 관계들을 둘러싸는 인대 관절낭 구조들에 부착된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 인대와 관절낭은 종종 수동적 안정화 장치라 생각되는 인접한 관절들에 대한 능동적 안정화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이 관계는 관절 위. 안녕하세요. 옷이 좀 바뀌었죠? 계속
저기 104페이지를 읽다가 영상이 끊기고 저장 메모리 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 이것저것 지우고 막 이러다가 다시 또 녹화를 다시 또 하게 됐습니다. 어디까지 제가 읽고 끊겼냐면요. 104페이지 고관절과 골반의 근육들에서 밑에서부터 이제 한 세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 인대와 관절낭은 종종 수동적 안정화 장치라 생각되는 인접한 관절들에 대한 능동적 안정화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이 관계는 관절 위치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가능케 한다. 다음에 소개할 이 사슬들은 고관절과 골반이 필요한 안정성과 운동성을 제공한다. 읽어볼게요. 안정성과 운동성을 둘 다 제공할 수 있대요. 전방과 후방 사선 사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슬은 흉곽과 골반 사이를 전방, 후방으로 비스듬히 주행하여 서로 반대쪽 팔다리를 연결한다. 전방 사선 사슬은 능형근, 전거근, 외복사근, 복부 근막, 반대쪽 내복사근, 그리고 내전근 근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슬은 치골 결합을 안정화시키고 흉곽과 골반의 회전을 조절한다. 이와 유사하게 후방 사선 사슬은 흉곽과 골반의 뒤쪽에서 주행하여 요추와 천골 결합과 천장 관절을 안정화시키며 흉곽과 골반, 고관절 그리고 하지부 전체를 조절한다. 후방 사선 사슬은 광배근, 흉요근막, 대측 대둔근, 장경인대 그리고 첫 번째 중족골 기저부의 근막 슬링에 부착하는 장비골근으로 구성된다. 이 사슬은 또한 발의 내측 아치와 무릎의 안정화를 돕고 한 다리로 서는 자세에서 몸무게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단단한 지렛대를 만든다. 후방 종적 사슬. 후방 종적 사슬은 첫 번째 중족골 기저부에서 기시하는 장비골근에서부터 비골두의 외측을 지나 대퇴 이두근의 장두, 좌골결절, 천골결절인대, 천장관절 인대와 근막을 거쳐 골반에서 반대쪽 요추 척지후 기립근으로 가로지르는 분포를 보인다. 이 사슬은 비골을 뒤쪽으로 당기는 힘에 의해 발 뒤꿈치로 지면을 박차는 동안 동측 하지의 안정화를 돕는다. 이는 발목과 발 복합체의 측면을 효과적으로 잠그는 작용을 한다.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천골결정인대가 천장관절을 잠금으로써 긴장력이 발생하는데 이 힘은 한 다리로 서는 동안 체중이 발 위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힘이다. 105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방과 후방에 이제 사슬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한번 여기 이제 105페이지였고요. 자, 이제 또 106페이지입니다. 고관절과 골반의 측면 안정성 메커니즘. 많은 사람들이 싱글 레그 자세에서 한 다리로 쓰는 걸 싱글 레그라고 하죠. 자세에서 불안정성을 보이므로 고관절과 골반의 측면과 전두면에서의 안정성을 만드는 것이 룸보 펠빅 힙 조인트 복합체의 재활과 컨디셔닝에서 중요하다. 알리슨 그라말디는 측면 안정성을 세 가지 층으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 층, 가장 표층에 위치한 층은 대둔근의 상부 섬유와 대퇴근막 장근으로, 두 번째 층은 전, 중, 후 중둔근과 이상근으로, 세 번째 신부층은 소둔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침상 안정을 취하는 동안 고관절과 무릎 모두에서 심부 안정근의 근 위축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표층의 대둔근이나 대퇴근막 장근에서는 이와 같은 근 위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누워있는 분의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심층에 있는 예를 들어서 소둔근과 같은 그런 어떤 좀 심부 안정화 근육들은 근 위축을 발견을 했는데 표층에 있는 대둔근이나 대퇴근막 장근은 근 위축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퇴행성 고관절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코어 근육들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보이는데 심부 안정화근의 근위축은 고관절과 골반의 중심화 능력의 변화를 초래한다. 측면 안정성 메커니즘의 근육들. 첫 번째 대둔근입니다. 대둔근,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으로 움직임에서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한다. 대둔근은 천장관절의 수직적으로부터 천장관절을 압박하는 섬유를 가진 유일한 근육이다. 대둔근의 부착점 중 뼈에 붙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장골, 청골, 미골을 제외하면 이 근육은 근막적으로 흉뇨근막, 천장골인대 그리고 둔근 조면에 부착한다. 이 근육의 부착부 중 ITB, 장경골대, 장경인대라고 하죠. 장경인대의 뒤쪽에 붙은 부분은 안정화와 하지의 회내 동작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둔근은 흉뇨근막을 통해 반대측 광배근에 연결되어 후방 사선 사슬의 한 부분으로 가능하여 천장관절을 압박하면서 척추와 상하지 사이에 회전력을 전달한다. 깁슨의 연구에서는 심부 미추는 꼬리뼈, 콕시스를 얘기를 하죠. 미추골 섬유들은 관골구에서 대퇴부를 뒤쪽 방향으로 당기는 작용에서 중심축이 된다고 제시했는데, 이때 대퇴부를 뒤로 당기는 작용은 고관절의 기능적 통제와 중심화 작용을 위한 것이다. 자, 중둔근입니다. 중둔근. 장골 바깥면의 앞쪽 3분의 2 부분에서 시작하여 대퇴골 대전자에 붙는다. 중둔근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둔근 근막으로 엮이는데, 이는 마치 어깨의 중간 삼각근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이제 중둔근의 역할이 보통 대표적으로 약간 부채꼴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대퇴골 대전자에 이렇게 붙죠. 중둔근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펼쳐져서 이렇게 중간에 딱 붙죠. 대퇴골 대전자의 중간에 딱 붙죠. 그래서 삼각근, 중간 삼각근 역할을 한다. 어깨에서 중간 삼각근 역할을 가능케 유심히 보면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중간 삼각근에 대한 어떤 우리가 대표적인 기능이 외전 기능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옆으로 이제 외전하는 기능, 그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중둔근은 1차적으로는 고관절의 외전, 지금도 얘기하고 있죠. 외전 운동을 하며 한 다리로 선 자세에서 전두면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주요 안정화근 중 하나다. 중둔근 앞쪽 섬유는 고관절 내회전과 굴곡을 담당하고, 뒤쪽 섬유는 외회전과 신전 동작을 돕는다. 이게 마치 삼각근에서 전면 삼각근과 뒤에 후면 삼각근에 대한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죠. 중둔근이 억제되면 골반의 전두면은 옆에서 봤을 때의 면이죠. 전두면 안정성에 이를 대신하기 위해 대퇴근막 장근이 과활성화, 보상작용이죠. 과활성화된다. 자, 소둔근입니다. 장골 바깥면 중둔근 그 아래에 있죠. 신부니까, 신부 근육이니까 중둔근 아래에 위치하며 대퇴골 대전자와 고관절 관절낭에 부착한다. 소둔근은 고관절의 외전과 내회전을 돕고, 지금 소둔근도 중둔근이랑 마찬가지로 중둔근의 외전의 기능을 소둔근이 같이 돕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외전과 내회전을 돕고 약간의 앞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소둔근이, 중둔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봤을 때 전두면에서, 소둔근은 약간 조그맣게 약간 앞쪽에 이렇게 앞쪽에 살짝 이렇게 붙기 때문에 똑같이 다리를 외전, 옆으로 드는 외전과 내회전 굴곡을 담당하고, 또 전체적으로, 그리고 대퇴골두가 위와 앞으로 당겨지는 것을 막으며, 대퇴골두가 위와 앞으로 당겨지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관절낭의 위쪽 방향으로 당겨 고관절 외전하는 동안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요런 어떤 좀 위쪽과 앞쪽으로 가는 거, 위쪽과 앞쪽으로 가는 걸 소둔근이 막아주면서 대퇴골 자체가 외전을 할 때 또는 대퇴골이 움직일 때 충돌하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소둔근이 위크니스,
약화가 오거나 근위축이 있거나 근육이 경직되거나 근육이 너무 뻣뻣하거나 막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뭔가 굉장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상황과 앞쪽으로 대퇴골 전방 활주에 대한 상전방 활주에 대한 거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좀 막을 수는 없겠죠. 소등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로테이터 커프, 회전근개와 비슷한 로테이터 커프의 기능을 좀 해주고 있는 소등근입니다. 자, 그리고 대퇴근막 장근입니다. 대퇴근막 장근이 굉장히 이제 이 측면, 전두면에 있어서 안정화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측면에 대해서 안정화 기능을 해주는 것도 그렇고, 골반의 앞쪽 기울임 경사를 굉장히 만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어떨 때는 참 이 근육이라는 것들이 어떨 땐 좀 히어로이면서 또 어떨 땐 또 빌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모든 것을 우리가 적재적소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건. 자, 대퇴근막 장근 읽어볼게요. 107페이지입니다. 대퇴근막 장근은 스쿼트나 런지와 같은, 그리고 특히 비대칭적 발 위치에서 기능적 움직임을 할 때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 근육은 장골의 전 측면에서, 장골, 좀 큰 일름이라고 하는 장골의 전 측면에서, 전 측면 시작하여 ITB 전면에 부착한다. 대퇴근막 장근은 측면 안정화 메커니즘을 한 부분으로, 측면이라고 메커니즘이죠, 안정화. 동측 중둔근과 소둔근, 그리고 반대측 요방형근과 함께 룸보펠빅 힙 복합체 전두면의 안정성에 기여한다. 안정성에 기여도 하지만 얘네들이 너무 과활성화되어 있으면 골반을 꽉 뭔가 옆에서 꽉 잡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보행을 할 때 골반 자체가 막 휘청휘청거리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보행 패턴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 보행 주기 중, 보행 나오네요. 발꿈치가 지면에 닿는 단계 동안 대퇴근막 장근은 대둔근의 뒤로 당기는 힘에 대응한다. 고관절, 그러니까 대퇴근막 장근은 대둔근은 신전, 고관절을 뒤쪽으로 신전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근육이고, 대퇴근막 장근은 고관절을 굴곡하는 기능을, 서로 상대적인 거죠. 가장 표층, 심층에, 가장 천층에 있는 근육이지만 그 두 가지가 가장 힘을 서로가 이런 식으로 뒤에서 당기고 하나는 앞에서 뭔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죠. 또한 대퇴근막 장근은 보행 주기 중 육악기 동안 고관절을 굴곡하는 장골근을 돕는다. 장골근, 일리아쿠스라고 하는 장골근, 이 장골의 안쪽에 이렇게 요 안쪽 넓게 이렇게 기시를 해서 서해 부인대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레서 트로칸터라고 하는 소전자에 이렇게 쏙 요 홈으로 쏙 들어와서 여기 딱 붙습니다. 얘를 보조한다라는 거, 굴곡할 때. ITB는 종종 장골근 또는 장요근이 약화될 때 지배적인 고관절 굴곡근이 된대요. ITB가. 그리고 중둔근이 약화되거나 억제됐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전두면산 안정근으로 과활성화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대둔근이 해야 되는 역할을 대둔근이 억제됐을 때 대퇴근막 장근이 대신 과활성화되면서 어떤 전두면의 안정화근으로 과활성화된다. 이 근육은 고관절 내회전근의 역할도 하므로 만약 앞서 설명한 기능 중 하나라도 지배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면 한 다리로 서는 자세에서 고관절 내회전 되려는 경향이 증가하여 보상적으로 하지 회내 상태의 정도가 커질 수 있다. 보상적으로 하지의 회내 상태의 정도가 커질 수 있대요. 고관절이 내회전함에 따라 슬개골과 대퇴의 외측 근막을 외측으로 당기려고 하는 경향이 커서 종종 슬개골 주행 기능 부전과 장경인대 증후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슬개골이 굉장히 어떤 우리가 대퇴골과 이 경골의 움직임에 있어서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 슬개골, 이 조그만한 거북이 등 껍질 같은 이 뼈가 슬개골. 이 유일하게 이 슬개골이라는 걸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잠깐만요, 이제 맞아 읽고. 고관절이 최대로 외회전한 상태에서 고관절,
고관절이 최대로 외회전, 최대로 이렇게 외회전한 상태에서 ITB가 대퇴골 외측 앞쪽으로 움직이면서 대퇴근막장근은 무릎의 신전근 기능을 한다. 얘가 최대로 이렇게 외회전하는 상태에서는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가 무릎을 펴주는 기능을 한다 라는 거. 자, 지금 이제 슬개골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괴차닥터 조진희 원장님께서도 슬개골에 대한 어떤 셜먼 운동손상 증후군 책을 리딩을 해주시면서 북 리뷰를 해주시면서 슬개골의 어떤 슬개골만이 갖고 있는 4번 트랙, 얘만이 주행하는 딱 그 슬개골만의 4번 트랙이 있다라고도 우리 조준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약간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외측으로 살짝 갔다가 중간으로 다시 올라온다. 이게 만약에 슬개골이라고 하고 앞에서 봤을 때 허벅뼈 앞에서 봤을 때면 이렇게 갔다가 양쪽 슬개골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중간에서 시작해서 약간 살짝 외측으로 갔다가 살짝 이렇게 중간으로 올라오는 슬개골만의 유일한 주행 방향이, 고유적인 주행 방향이 있다라는 거. 그 방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이런 어떤 광근 근육도 있고요. 또는 이 대퇴 직근이라는 근육들도 있고요. 또는 걔네들이 뭔가 서로 밸런스가 좀 맞지 않게 되면 광근들, 또 내측 광근, 중간 광근, 외측 광근, 또 그 위를 덮고 있는 대퇴 직근, 이런 어떤 좀 그 네 개의 쿼드리셉스, 대퇴 사두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대퇴 사두근 근육 머슬의 어떤 균형도가 맞지 않으면 슬개골의 주행 방향에도 연관이 나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또 얘기했던 어떤 슬개골이 이렇게 좀 주행 방향이 좀 다르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고관절 이제 뭐 그런 증후군, ITB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위에 이제 성공의 열쇠입니다. 108페이지. 중둔근과 내전근 불균형과 외반슬, 과연 간단한 문제일까? 한번 읽어볼게요. 정상 범위 이상의 외반슬은 흔히 보이는 자세와 움직임적 결함이다. 타이트한 내전근들과 약화된 중둔근은 외반슬을 만드는 주요 근육 불균형 문제다. 되게 중요한 거죠. 타이트한 내전근들과 약화된 중둔근이래요. 외반슬에 좀 더 근육학적으로 관점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 외반슬에 대해서. 그러나 과연 단순히 타이트한 근육과 기능적 기랑근의 약화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긴장된 고관절 내외전근들을 스트레칭하고 고관절 외전근을, 대표적인 중둔근, 강화시키는 것만으로 모든 자세와 움직임적 결함을 가진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 정상적인 보행을 가지기 위한 역학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논쟁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보행 시 다리에 체중이 실리는 단계 중 바닥에서 중족골이 펼쳐지면 그로 인해 발의 골간근들은 신장되고 하지 신전 사슬의 반사적 활성이 만들어진다. 발에 체중이 실리는 동안에 역학적 목표는 반사적 반응을 만드는 것과 족부 1열, 첫 번째 발가락, 첫 번째 중족골, 그리고 내측 설상골의 적절한 부하를 견디기 위해 중족골이 펼쳐지는 것이다. 만약 발의 아치가 내려앉거나 내반, 마루스 뻣뻣함 때문에 이와 같은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정형외과적 깔창 또는 발등 부분이 상대적으로 단단한 신발을 이용한다면 발의 과도한 회내, 프로네이션 풋이죠. 프로네이션 풋, 과도한 회내 상태를 막기 위해 신경계는 이를 알아차리고 내측으로 부하가 실리는 작용과 발의 중족골 펴짐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흔히 인체가 취하는 방식 중 하나는 전두명상, 무릎을 더욱 외반시키는 방향으로 위치시켜 발의 내측 부하 실림 작용을 돕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발목의 불안정성을 가진 경우 중둔근 활성화가 떨어진다라는 연구가 있다. 이 경우 우리 몸은 내전근 복합체들의 톤을 높여 이 근육들이 싱글 레그 스탠스 자세를 취하는 동안 전두면의 안정성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성공의 열쇠에서. 키,
외반슬 움직임 결함을 가진 고객의 발과 발목 복합체가 얼마나 잘 부하를 지지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선 맨발인 상태로 진단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싱글레그 스탠스 자세에서 발 세 지점, 뒤꿈치,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발 세 지점의 내측 요소를 유지하는 것과 일련의 기능적 평가들, 뭐 예를 들면 스쿼트, 런지 혹은 보행을 수행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발과 발목 복합체에서 기능적인 기능 부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심해야 하며 고관절 내전근 스트레칭과 외전근 강화에 앞서 이 불균형들을 해결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108페이지 아랫단입니다. 이상근 나오네요. 이상근, 필리포미스 이상근과 고관절의 심부회전근들. 고관절의 심부회전근들, 외회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딥6 근육이죠. 딥6. 고관절에서 대퇴골을 이런 식으로 외회전해주는 고관절 심부 외회전근들입니다. 이상근을 필두로 딥6입니다. 6가지의 근육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상근은 보행 단계 중 부하가 실리는 시기, 회 내에 일어나는 고관절 내외전 움직임을 감속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비록 이상근의 부착점이 천골의 앞쪽 면과 대퇴골 대전자 부위지만 아까 대퇴골 대전자에 붙는 근육들이 대표적으로 중둔근, 소둔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상근도 대퇴골 대전자에 붙는다. 대퇴골 대전자의 부위지만 천장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대요. 엉덩이 조임이라 불리는 심부회전 안정화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뻣뻣한 이상근은 천장관절의 기능 보전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이 된다. 심부 고관절 외회전근이 이제 뭐뭐뭐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상근을 필두로 이상근, 상하 쌍자근, 내외 폐쇄근, 폐쇄공 있죠? 여기 폐쇄공 뒤에 보이는 여기 폐쇄, 여기 폐쇄, 옵트레이터 폐쇄, 여기 내외 폐쇄근, 그리고 대퇴 방형근. 허리 요방형근도 있듯이 발바닥에도 방형이라고 생기는 근육도 있고 여기 또 대퇴 방형근이 또 있습니다. 방형, 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방형으로 생긴 근육이라서 요 방형근 또는 여기도 그리고 대퇴 방형근 이런 방형입니다. 비록 고관절 외회전은 주로 이상근과 대둔근의 작용으로 일어나지만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진짜 기능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이 근육들의 사이즈와 위치를 고려해 볼 때 골반 바닥의 지지와 천장관절과 고관절의 로컬 안정화근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문어는 내폐쇄근이 골반의 장기들과 이 룸보펠빅 힙 조인트 복합체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골반 기저부의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심부 외회전근들은 부적절한 룸보펠빅 힙 조인트 조절 능력 때문에 과활성화되는데 이는 임신, 외상, 수술 그리고 또는 골반 통증 증후군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로컬 안정화 시스템의 결과이다. 과활성화된 심부 안정화근에 의한 지나친 압박은 고관절 중심화 작용의 변화를 초래한다. 매년 미국에서는 약 25,000건에 달하는 고관절 치환술이 행해지는데 고관절 중심화 작용의 상실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대요. 허리골반 고관절 복합체의 부가적 근육들. 위에서 설명한 근육 이외에 룸보펠빅 힙 복합체를 서포트하는 많은 부가적인 근육들이 있다. 이러한 근육들은 다음에서 설명한다. 햄스트링, 대퇴 이두죠. 햄스트링은 다음 4개의 근육들로 구성된다. 대퇴 이두근. 앞쪽에도 대퇴 4두근이 있고 뒤에도 근육이 햄스트링 대퇴 이두근이라고 하지만 4개, 그 이두가 4개의 근육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대퇴 이두근, 반건양근, 반막양근, 대퇴 이두근의 단두. 이렇게 대퇴 이두근의 장두, 바깥쪽에 주행하는 대퇴 이두근의
이런 어떤 장두와 단두, 그리고 반막양근, 안쪽에 있는 반막양근, 그 바깥에 있는 반건양근. 반건양근은 또 거위발건이라고 하는 어떤 세 가지 근육 중에 또 하나죠. 내회전과 내측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좀 담당을 하죠. 내측에 있는 반건양근과 반막양근은 좌골결절의 상부, 좌골이면 요 뼈 있죠? 좌골결절의 상부 위쪽에 제가 이렇게 테이핑을 붙여놓긴 했는데, 좌골결절의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나뉘겠죠? 상부에 내측에서 시작하는데 반건양근과 기시점이 같다. 이 배열은 고삐처럼 작용하고 무릎에서 몸의 먼 쪽 움직임 조절력을 키워 천장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킨다. 바이세스 피모리스 대퇴 2두는 좌골결절 인대와 근막적 결합을 하고 반대쪽 척추 기립근과 흉노근막의 깊은 부위와 연결되어 척추 기립근과 흉노근막의 깊은 부위와 연결된대요. 신부종적 사슬을 이룬다. 신부종적 사슬은 흉노근막을 긴장시켜 천장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한다. 바이셉스 피모리스는 천골결절 인대 쪽 부착부를 통해 움직임 감속 기능을 하는데, 만약 이 근육이 단축되고 타이트한 상태라면 천골의 움직임 정도가 제한된다. 반건양근의 건은 좌골결절에서 시작하여 경골의 전 내측면의 봉공근과 박근, 이게 봉공근과 박근과 반건양근은 거위발건을 형성을 합니다. 건과 공유된다. 이 근육들은 무릎 관절의 내측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근육이어서 무릎의 내측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막양근, 여러 근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근막들은 각각 후방으로 향하여 무릎 관절낭의 뒷부분 슬와인대를 지지하고 측면으론 슬와근을 덮으며 슬와근막 전측과 내측으로 관절낭 내측면과 섞인다. 미슈는 세미 멤브레노서스라고 하는 반막양근이 추가적으로 내측 반월판의 후각의 근막적 부착부를 가지고 있고, 무릎 신전 시 이를 후방으로 당겨 충돌 증후군을 방지한다고 보고했다. 햄스트링은 이제까지 무릎의 신전근으로 묘사되었지만 보행 시 그 기능적 역할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햄스트링은 보행 주기의 스윙 단계 마지막 부분에서 고관절의 굴곡과 무릎 신전을 감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햄스트링은 고관절 신전근을 가속하고 무릎 신전을 보조하여 보행 추진 단계를 돕는다. 비록 전통적으로는 프론시티드 레그 컬이 햄스트링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들이라 생각되었지만, 이 근육의 중요한 기능적 역할은 사실상 이런 동작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계속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운동 세션에서 다룰 것이다. 110페이지고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시티드 레그 컬 하는 운동들 있죠. 시티드 레그, 이렇게 레그 컬 하는 거거나 엎드려서 레그 컬 하는 동작들은 실질적으로는 바이세스 페모리스라고 하는 대퇴근막, 대퇴 이두근들을 짧게 만드는 구심성 운동들의 어떤 좀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운동들이 실질적으로는 뭐 사실 햄스트링의 어떤 좀 우리가 보행을 할 때나 또는 또 어떤 이 좌골결절에 붙어 있는 천장 관절에 대한 어떤 안정화나 골반에 대한 안정화에 대해서 두 가지 운동이 사실 그렇게 뭐 썩 중요하다기보다는 썩 어떤 좋은 기능을 뭐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랭스하게 길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필요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근육을 짧게 만드는 근육 운동은 이 골반 자체의 안정성에 좀 그렇게 사실상은 뭐 이렇게 또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자, 대퇴 측근, 하여튼 뭐든지요 잘 써야 돼요. 뭐든지 잘 활용해야 되고요. 뭐든지 적재적소하게 잘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고 잘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됩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퇴직근 110페이지. 대퇴직근은 두 건에서 시작하여 장골극 앞쪽 아래쪽에서 시작하여 곧게 뻗어나오는 부분과 관골구 테두리의 바로 위에서부터 나오는 건 공통 슬개건으로 연결된다. 아까 슬개골, 요 슬개골 있잖아요. 슬개골을 덮고 있는 이 대퇴직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퇴직근의 시작점은 이 전상장골극과 전하장골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허벅지 대퇴골, 그러니까 대퇴골 앞쪽을 쭉 주행해서 슬개건에 딱 붙는다. 슬개골의 움직임에 관여한다. 대퇴직근은 이 근육은 원심성으로 활성화되며 고관절 신전, 무릎 굴곡, 그리고 골반의 후방 회전을 감속하는 작용을 한다. 대퇴직근은 장요근이 억제될 때 종종 지배적 고관절 굴곡근 및 골반 안정화근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근육은 고관절 굴곡근이 타이트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자, 광근입니다. 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근육들이 아까 슬개골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근육들입니다. 외측, 내측, 중관광근은 그 그룹은 무릎을 신전하는 동시에, 무릎을 펴는 동시에 무릎을 굴곡할 때, 구부릴 때 원심성 조절을 하는 근육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광근들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지 역학상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외측 광근은 외측 광근입니다. 바스투스 라테럴리스라고 하는 외측 광근은 대퇴전자 간선의 건막 부착지 둥근 조면 대결절능 조선의 외측 상부에서 시작하고 슬개골 외측면과 슬개지대의 외측에 붙는다. 이 근육은 ITB 장경인대죠. 아래를 지나가는데 ITB 바깥쪽에 있는 ITB 아래를 지나간대요. 덮여 있는 거죠. 외측광근이 수축하면 ITB를 밀어내. 외측광근이 수축하면 외측광근이 막 펌핑이 되면 ITB를 옆으로 밀어내는, 그 덮여 있다 보니까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상태에 무릎 외측과 하지의 안정화를 돕는다. 근육 확장에 의한 유압 증폭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비록 외측광근이 고관절을 직접적으로 가로지르지는 않지만 골반과의 근막적 연결과 무릎 쪽 부착점, 그리고 근육 수축을 통해 고관절 내회전 동작에 기여한다. 자, 외측광근은 고관절 내회전 동작에 기여한다라는 거 잘 집중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내측광근입니다. 지금 외측광근 끝났고 내측광근.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는 대결절능 조선 내측 건막과 근육간 경막에서 시작하여 슬개골과 슬개지대의 내측에 정지한다. 내측광근은 근막적으로는 내전근 복합체와 섞여 무릎의 내측 안정화를 돕는다. 몇몇 연구들은 내측광근이 마지막 10도에서 가장 활성화된다고 보여주며 이를 통해 슬개골의 내측 주행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최대한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재활 전략을 발달시킨다. 엄청 중요하죠. 재활 전략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무릎의 10도, 마지막 10도에서 내측광근의 과한 활성화를 또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무릎을 잘 못 피시는 어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무릎을 잘 못 피면서 걸으시는 분들에게 내측광근, 그러니까 광근들이 다 중요하지만 내측광근이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내측광근이 슬개골 내측 주행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내측광근의 과활성화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잠깐만요. 슬개골의 외측 주행 문제에 대한 기능적 접근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와 관련된 주제는 운동 세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외측광근과 유사하게 내측광근은 고관절을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근막적 결합과 이 근육의 무릎에 대한 원위적 기능을 통해
먼 쪽 기능을 통해 내측관근은 고관절 외회전에 기여한다. 외회전에 기여한다. 외측관근은 고관절 내회전에 기여했고 내측관근은 고관절 외회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자, 중간관근이 있겠죠. 바스투스 인터미디어스는 대퇴골의 위쪽으로 3분의 2 지점의 전 외측면에서 시작해서 슬개 건에 부착한다. 이제 중간관근은 다른 무릎 신전근들의 신전작용, 편작용과 무릎의 굴곡의 감속을 보조하는 어떤 중간에서 중간에서 무릎의 편과 무릎의 굴곡을 좀 도와주는 보조하는 근육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자, 이제 내전근입니다. 내전근은 우리가 안쪽에 기시하고 있는 근육들을 내전근 그룹 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골근, 박근, 단내전근, 장내전근, 대내전근. 내전근 복합체의 기능은 해부학 교과서에 근거하면 고관절을 내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아까 외전 뭐 있었죠? 중둔근 있었죠? 중둔근의 기량작용을 하는 게 내전근이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과서들에 따라 고관절 내외 회전을 돕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다. 그러나 이 근육 복합체의 크기와 복잡함을 보았을 때 엄청 크고 복잡하거든요. 이 근육은 책들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에서 엄청나게 신전, 뒤로 어떤 신전, 굴곡, 내전, 외전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해주고 이 안에 있는 내전근 복합체들이 엄청난 기능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내전근 앉아 계신 분들이 특히나 내전근들의 어떤 근 위축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근 기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들, 근육의 어떤 타이트함도 있고 근육의 경직됨도 많이 보이고. 자, 내전근의 광범위한 부착점을 보면 이러한 관점에서 신빙성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장내전근입니다. 장내전근의 근위부는 내측관근 부착부를 제공하고 측관근 부착부를 제공하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대내전근입니다. 자, 대내전근 예를 들어서 다시 읽을게요. 예를 들어서 대내전근의 근위부는 내측관근, 아까 내측관근이 내전 또는 이런 안쪽의 내측 파트들의 내전근들과 같이 안쪽에 대한 어떤 좀 안정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대내전근의 근위부는 내측관근 부착부를 제공하고 장내전근은 이 근막을 통해 대내전근과 작은 단내전근의 뒤쪽 그리고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내측관근의 앞쪽에 부착부를 가져 무릎 내측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전근들은 또한 보행과 같은 기능적인 활동에서 큰 역할을 한다. 내전근 복합체는 중둔근 및 소등근과 반대쪽 요방형근과 함께 몸의 외측 사슬을 구성한다. 외측 사슬은 보행 주기의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단계, 스쿼트, 런지 패턴과 같은 상황에서 룸보펠빅 힙 조인트 복합체의 전두면의 안정화에 중요성을 가진다. 내전근 복합체는 또한 전방 사선 사슬, 동측 내복사근 내전근 복합체와 내측 외복사근 그리고 고관절 외회전근을 구성하여 보행 주기와 던지기 동작의 회전 움직임 패턴에서 횡단면상 안정성을 제공한다. 내전근들은 보행 단계 중 스윙에서 활성화 증가를 보이는데 이로써 이 근육들은 고관절의 굴곡과 내외 회전 모두를 보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내전근은 보행 주기 전체에서 내내 활성화되어 있는데 앞쪽 섬유는 고관절 굴곡을, 사선 섬유는 고관절 내전을, 그리고 뒤쪽 섬유는 보행 주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관절 신전의 감속을 돕는다. 대내전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대요근, 소요근, 그리고 장골근. 여기까지 요 파트는 다음 파트에 읽을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지금 꽤 많이 읽었습니다. 꽤 많이 읽었어요.
8편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8편을 111페이지 내전근 파트까지 하고 8편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편에서 뵙겠습니다.